자, 138쪽에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공식은 이런데요. 일단 삼각함수의 관계 중에서 저번에 제가 좀 빠르게 하긴 했었는데 거기에 새로운 함수를 정해 놓은 게 이제 그 시컨트라고 하는 거요. 그 다음에 코시컨트라고 하는 거요. 그 다음에 코탄젠트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딱 하나만 아시면 돼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SCV라고 얘기했죠. S랑 C가 왔다 갔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S가 C랑 바뀌어요. 그러니까 시컨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S니까요. C로 바뀌게 됩니다. 즉 코사인 세타의 역수를 갖다가 시컨트 세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딱 추가된 개념이니까 그냥 요건 요대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시컨트는 SC가 서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은 사인의 역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쓰기가 귀찮아서 써놓은 거니까요.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코탄젠트는 외우기가 좀 쉽죠. 탄젠트의 역수가 돼요. 자, 요거는 삼각함수의 관계 중에서 새로 하나를 배우시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는 뭐 나머지 그거는 큰 문제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요 얘기는 요대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 사이에 관계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있죠.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1은 시컨트 제곱 세타고요. 1 더하기 코탄트 제곱 세타는 코시컨트 제곱 세타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자, 요게 이제 그 삼각함수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첫 번째 관계식이고요. 두 번째 관계가 제곱하고에 관련된 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곱에 관련된 식에서 제일 많이 본 게 뭐냐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것은 옛날 수 1때서부터 이제 했던 거죠. 이제 제곱 간의 관계로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른 요 관계랑은 어떤 관련들이 있느냐인데 요거 은근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걸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써놨던 거 있었죠. 자, 사인이 있었고요. 여기에 코사인을 쓰고요. 탄젠트를 씁니다. 이렇게.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우리가 알고 있던 걸 차례대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대각선을 이렇게 거줘요. 이렇게. 각도를 써주고요. 이 각도의 맞은편에는 역수관계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의 역수니까 여기는 시컨트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사인의 역수니까 여기는 코시컨트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탄젠트의 역수는 코탄젠트다 이제 이렇게 써줬었단 말이에요. 요거 본인들이 그릴 수 있을 정도로 그리셔야 됩니다. 제가 좀 이따가 요거 아마 다음 주쯤에 제가 요거 계속 연습을 시킬 거거든요. 삼각함수의 미분법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사실은 나 모르겠다. 나 이거 공식 외우는 헷갈려 죽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시험 보기 전에 얘를 갖다 써놓고 하셔도 돼요. 요 단원이 아마 시험 기간이다라고 하면 그냥 아예 요 그림을 외우셔가지고 그냥 써놓고 문제를 풉니다. 자, 그때 제가 여기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써놓고요. 자, 이쪽은 플러스고 이쪽은 마이너스라고 했어요. 자, 이놈을 이쪽 거 세 개를 미분하면 그냥 반대로 이거 가시면 되고요. 이쪽에 있는 걸 미분하면 늘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코를 미분하면 마이너스를 붙인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자, 얘랑은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는 내려올 때는 제곱의 압력으로 찍어 누른다 그랬어요. 제곱이 들어가야 되고요. 당연히 이쪽도 내려올 때는 제곱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꾸로 올라갈 때는 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거꾸로 올라갈 때는 곱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일단 삼각함수의 미분법에 관련된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자, 그래서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고요.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는 거예요. 탄젠트를 미분하면 자, 내려올 때는 제곱이에요. 내려올 때 그러니까 시컨트 제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컨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탄젠트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두 개를. 자, 코탄젠트를 미분하면은요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시컨트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코탄젠트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미분법 공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요게 마지막에 정리를 했던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제곱 간의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외우시면 좀 편하냐면요. 근데 요거는 적분할 때 변형해서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요.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를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자, 요건 됐다고 치고요. 요건 됐다고 치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제곱하고의 삼각함수의 관계는 여기다 2를 써 놓을게요. 2를 써 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냐면, 요렇게, 방향 잘 보세요. 요렇게, 요렇게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입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탄젠트 제곱 x 더하기 1은 시컨트 제곱 x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은 시컨트 제곱 x다. 자, 거기에 써 있죠?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1은 시컨트 제곱 세타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쵸? 그게 요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요 그림에서. 그 다음에 요 그림에서 요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 x는 코시컨트 제곱 x다라고 외우시면 돼요. 자,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 세타는 하고 시컨트 제곱 세타라고 돼 있죠? 그게 삼각함수의 관계에서 제곱 간의 관계가 요 그림이에요. 자, 요 그림을 외워서 요렇게 가는 것이 제곱 관계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이고요. 근데 1이니까 1은 제곱 하나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시컨트 제곱이고요. 1의 제곱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은 코시컨트 제곱이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이 써요. 이걸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나중에 미분, 적분을 들어가거나 미분을 들어갈 때요, 요거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요 관계식, 삼각함수의 관계는 이렇게 3개를 써 놓으셔야 돼요. 이거랑. 그래서 여기 2개만 써놨는데 이건 배웠으니까 안 써놓은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요렇게 해서 기억해 두셔야 돼요. 되게 많이 써요. 되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적분을 할 때요, 적분을 하는데 적분은 공식이 없어요. 그럼 막 탄젠트 제곱을 막 적분하라고 그러고 막 그럽니다. 요렇게 할 때 요 방법을 써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요 제곱간의 관계가 편안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문제 푸실 때 굉장히 골치 아파지거든요. 굉장히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요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됐죠? 이거 적분할 때 요거 되게 많이 씁니다. 요 그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니까, 요게 미분 왔다 갔다 하는 거, 내려갈 때는 제곱이다, 올라갈 땐 곱이다. 이쪽 거를 미분할 때는 꼭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 그 다음에 요 관계까지 하시면 요 표에 대한 활용도는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죠? 자, 일단 이렇게 놓고요. 자, 이제 141번서부터 나와 있는 공식이 삼각함수의 이제 덧셈 정리, 이렇게 나오는 공식인데요. 요거 되게 외우는데 어렵습니다. 요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에 공식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일단,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공식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는 무슨 얘기냐면, 각도가 더해져 있을 때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냐면요, 사인 15도 값 같은 것들을 지금부터는 계산해 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아는 각도는 60도, 30도, 45도, 요렇게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인 15도의 값을 계산해 낼 수 있으면 이제 온갖 것들을 계산해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각도를 갖다 내가 알아낸 각도를 가지고 더하거나 빼가지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으니까. 아니면 코사인 75도라든지 이런 것도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우리는 몰랐던 것들인데요, 이제 알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사인에 여기 45도에서 30도를 빼내버리면 되죠.
그러면 사인의 15도가 될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럼 코사인 75도도 당연히 코사인에 여기를 45도하고 30도를 더한 값이다.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면 어쨌든 코사인 75도는 맞는 거고요. 사인 15도도 맞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이 값을 알고 이 값을 알고 이 값을 알고 이 값은 알지만 이게 더해져 있는 값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럼 결론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사인에 알파라는 값과 베타라는 값을 더했을 때 이 값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코사인에 두 각도를 더했을 때 얘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가 빼기가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이 공식들을 안다면 우리는 이 공식에 의해서 요것들의 값을 계산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이제 증명을 하거나 외워야 되는 이 경우에 이걸 증명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일단 뭐 도형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제가 이거를 갖다가 일단 뭐로 증명을 해드릴 거냐면 복소수의 정의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서 배우실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 일단 복소평면이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복소수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미적분은 그냥 제가 공식 하나 써드리고 외워 이러면 될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이 문제를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 사실 복소수라고 하는 수를 이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너무나 무시당했어요. 근데 이 복소수라는 개념이 상당히 굉장히 멋있는 개념이거든요. 굉장히 멋있는 개념인데 이거를 갖다가 너무 개판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이 복소수 체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되게 웃기는 체계입니다.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수예요.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수를 가지고 어떤 체계를 만들었어요. 아니, 벡터만 해도 뭐 차원을 늘려서 뭐 좌표로 한다 이런 개념이나 있는데 이 복소수 i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수거든요. 제곱을 했는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오냐는 말이에요. 제곱을 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온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복소수 때문에 사실은 내가 처음에 이걸 배울 때요.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어떤 상처를 많이 받았냐면 이런 그래프가 있었어요. y는 루트 3에, 루트에 x-3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거는 이거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범위를 잡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잡으면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루트 안에는 절대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전제를 깔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루트 안에 절대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떡하니 마이너스 3을 떡하니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루트 3i라고 배웠어요. 근데 그럼 이거는 당연히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는데 왜 여기 있는 거는 왜 양수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왜 음수가 되면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하냐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나는 뭔가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면 난 뇌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난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0.9의 순환소수.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1보다 작았거든요. 그때 나 공부 되게 잘했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전교 1등이 왔다 갔다 흔들렸을 수도 그랬었던 문제예요.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1보다 작아요, 얘가. 근데 답은 1이래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시험에 이 문제가 나왔어요. 얘가 맞냐 나왔어요. 근데 답안지를 쓰면서 나는 양심상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난 1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써서 틀렸어요. 내가 극한 얘기하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럼 여기는 도대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루트 안에는 분명히 마이너스가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니 아니 다른 데서는 다 이렇대요. 아니 근데 왜 루트 안에서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걸 왜 가르쳤냐는 거예요. 근데 아주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걸 왜 배우는지, 얘가 왜 사용이 돼야 되는지, 도대체 얘는 뭔지에 대한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 얘기를 안 해주니, 그렇게 다른 데서 나올 때 나는 이거 도저히 아무리 난 죽어라고 생각해도 난 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루트 안에 음수가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래 놓고 떡하니 루트 안에 마이너스 3 다 가르쳐 놓고, 야, 이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복소수 체계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만들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쓰는 게 아니라면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에 쓰는 게 아니라면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얘는 어떤 거냐면, 이 복소수는 왜 만들었냐면, 어떤 특정한 분야에 얘를 갖다가 대용해서 쓰기 위해서 만든 아주 특수한 개념이에요. 복소수를 수라고 가르치는 게 나는 그게 싫어요. 복소수를 수라고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얘를. 복소수, 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수랑은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럼 도대체 얘는 왜 만들었냐? 기하, 즉 도형적인 문제를 갖다가 대수, 숫자적인 문제로 문제를 풀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다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복소평면이라고 하는 개념, 복소수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기하적인 문제를, 예를 들어 모든 도형은 좌표축에 올릴 수가 있으니까 이 도형, 요렇게 기하의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아주 쉬운 얘기는 이겁니다. 5,4라고 하는 점이 있었는데 5,4라고 하는 점을 갖다가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갖다가 60도를 돌리면 어느 좌표로 갈까라고 하는 것의 계산입니다. 이건 기하 문제예요. 기하적인 문제는 도형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5,4라고 하는 점을 갖다가 60도를 회전을 시켰어요. 그럼 여기가 60도예요. 그러면 삼각형이겠네. 이렇게 됐겠네. 자, 그럼 정삼각형이겠네. 그래 놓고 요 점의 좌표를 구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쉽게 할게요. 얘를 갖다가 그러면 90도를 돌리면 어디로 가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90도를 돌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같을 거고, 여기 이등변이고, 그럼 이등변 삼각형인데,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거는 분명히 기하적인 문제거든요. 이 기하적인 문제를 갖다가 그냥 간단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문제를 풀고자 해서 만들어낸, 그래서 그걸 대수로 풀겠다는, 대수란 얘기는 방정식이나 숫자의 곱하기나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방정식, 숫자의 곱하기. 얘는 도형이라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얘를 갖다 90도로 회전을 시켰을 때 얘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이게 대수의 문제로 바꿔주려고 하다 보니, 자, 이 개념을 갖다가 숫자의 문제에서 풀려고 하다 보니 이런 기하적인 얘기가, 이 기하적인 얘기가 숫자로 바뀌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로 바꾸기 위해서 만든 수가 복소수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얘는 이래요.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기하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수지, 일반적인 수에서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니네는 들어봤니, 학교에서? 아직도 못 듣잖아요. 지금도 그 얘기 안 해줘요. 그냥 복소수는 이래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왜 써야 되는 거지, 왜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렇게. 여기 있는 기하로 만드는 얘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바꿀 거냐면, 보통 여기가 우리가 X축, Y축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갖다가 숫자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를 실수축이라고 하고요. 이쪽을 허수축이라고 한 겁니다. 이걸 실수축이라고 하고 허수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평면을, 이걸 실수축, 허수축으로 만들어 놨을 때 요 놈을 갖다가 요 평면을 뭐라 그러냐면 복소평면이라 그래요. 복소평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요, 일반 우리가 써야 되는 거를 갖다가 이거 대수로 바꾸기 위해서, 이걸 숫자로 바꾸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떠한 평면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딱 하나예요. 이쪽은 실수축이고요. 이쪽은 허수축입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원래 x, y였을 때 얘를 5,4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숫자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5,4라고 하는 숫자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 숫자가 뭐라고 쓴 거냐면요. 앞에 거는 실수관계 부분이고요. 뒤에 거는 허수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5 플러스 4i라고 하는 숫자로 만들기 위해서 요게 만들어내진 수가 복소수입니다. 그래서 얘가 x축이고요. 얘가 y축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 보면 이렇게 나오죠. a 플러스 bi의 실수 부분이 얼마냐? a요. 허수 부분은 b야 bi야? b입니다. y좌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y좌표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y좌표 뒤에다가는요. i를 붙이는 거예요. i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점 하나 얘기해 볼게요. 여기가 만약에 0,1이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0 플러스 1i니까 요것이 i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i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기하적인 문제, 좌표평면에서 도형을 회전시킨다든가 대칭을 시킨다든가 이 문제를 간단한 곱하기 더하기 빼기 나누기로 이런 숫자의 계산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가 복소수라고 하는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고수들은 어떻게 나는 어떻게 보냐면요. a 플러스 bi라고 하면 얘는 a, b라고 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복소수 z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복소수 z라는 말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점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어떤 점이란 뜻이에요, 얘가. 어떤 점이 있어요. 이 점이 뭔지 몰라요. a, p라고 합시다. x, y 모르니까. 그냥 복소수 z는 a 플러스 bi다. 난 얘를 보면서 a, b라고 인식해버려. 난 a, b로 인식을 해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3 플러스 4i 더하기 7 마이너스 2i다 라고 하면 x좌표는 10이고요. y좌표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얘를 어떻게 보냐면 3,4라는 애랑 7, 마이너스 2라는 좌표로 보면 이걸 두 개를 더한 겁니다. 벡터는. 여기서 이제 벡터라는 개념은 x끼리 더하고 y끼리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난 복수수를요 다 점으로 봐버려요. 그러면 켤레 복소수 z라는 건 뭡니까? z 바라는 건 뭡니까? 바는 x축 대칭을 뜻하는 거예요. 바는 x축 대칭이에요. 그럼 3 플러스 4i가 있었다. 그럼 3,4가 5,4가 있었어요. x축 대칭하면 5, 마이너스 4잖아요. 맞죠? 그러면 아니 5 플러스 4의 반은 뭐겠어요? 이거는 y좌표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 마이너스 4i가 5 마이너스 4i가 되는 겁니다. 자, i 플러스 1 장난해? 이건 1,1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쵸? 요게 앞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x좌표 y좌표로 봤어야 되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복소수는 x좌표 y좌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좌표를 더한다는 것은 벡터에서 이해가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되게 재밌는 개념이 나옵니다. 일단 요 길이는 크기는 왔다 갔다 할 거니까요. 이렇게 할게요. 이 복소수를 곱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여기 5,4라는 점이 있었어요. 근데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을 가지고 봅시다. 반지름 1인 단위원을 갖고 보는 것은요. 이 크기의 변화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제가 반지름이 1인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각도가 우리가 아는 각도가 있잖아요. 여기가 30도가 있고 45도가 있고 60도가 있고 90도가 있어요. 그럼 이 점을 우리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하게 되니까 여기는 뭐가 되냐면요. 여기가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죠. 좌표로 말하면 여기는 뭐가 됩니까?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가 될 거고요. 여기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 될 거고요. 여기는 0,1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복소수의 곱하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복소수를 곱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걸 숫자로 바꿔볼게요. 이걸 숫자로 바꿔보면 뭐가 되냐면, 자, 이걸 복소평면이라고 합시다. 그럼 X좌표는 실수 부분, Y좌표는 허수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라는 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X좌표, Y좌표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요. 2분의 루트 3 플러스 i다 라고 써 있습니다. 2분의 루트 3 플러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 2분의 1인데 이 점은 30도를 뜻하는 각도죠. 30도를 뜻하는 각도입니다. 이 수를 곱하면요. 이 수를 곱하면 어떤 점에다가요. 이 수를 곱하면 얘가 30도를 회전하는 점으로 가요. 그럼 이 점이 뭡니까? 5 플러스 4i죠. 5 플러스 4i에다가 얘를 곱하면요. 요 점이 30도를 회전한 각으로 회전 이동을 해버립니다. 곱을 하게 되면. 아, 이게 왜 회전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행렬하고 좀 뭐 1차 변환 이런 게 있어요. 뭐 그렇다 치고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즉, 여기 있는 각도에 있는 점들을 보면은요, 이거를 갖다가 곱하면 요만큼을, 이거를 곱하면 이 각도만큼을 회전한 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쉬운 걸 해봅시다. 계산하기 쉬운 거. 0,1. 0,1이라고 하는 것을 숫자로 바꿔볼게요. 얘는 i죠. 0,1은 i잖아요. 그쵸? 여기다가 곱하기 i를 하면은요, 자, 여러분들 이거 옛날에 그냥, 아, 이거 곱하기니까 막 곱할 거야 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거를 갖다가 기하적인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5,4라고 하는 점을 i니까 90도 회전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소수의 곱하기가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대학 가서 복소평면 이런 거 쓰실 때 이거 복소평면 상관함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이제 그렇다 치고요. 그럼 얘랑 곱해 볼게요. 여기 대수잖아요. 그죠? 자, 얘를 도형적인 문제로 생각해요.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5i가 되죠.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4잖아요. 그죠? i제곱 마이너스 1이고 얘랑 곱하니까 5i가 될 거 아닙니까? 자, 이걸 기하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4,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 90도 회전하면요, 마이너스 4,5로 갑니다. 간단한 곱하기 하나로 회전이 끝나는 거예요. 자, i 제곱이 왜 마이너스 1이냐를 다시 해볼게요.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제가 복소평면의 개념으로 볼게요. 자, 1이 있었다고 칩시다. 1 곱하기 i 곱하기 i를 제가 기하적인 문제로 해석해. 이건 대수의 문제입니다. 여기 대수에서 여러분 이건 곱하기 계산해서 마이너스 1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거를 갖다가 평면으로 따지면 얘는 뭐가 됩니다? 1,0이라는 점이 되는 거예요. 그쵸? i를 곱했다는 것은요, i를 곱했다는 얘기는요, 90도를 회전하라는 소리예요. 거기다 또 i를 곱했다는 얘기가 90도를 더 회전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로 가죠. i 제곱이라고 하는 건 i를 2번 곱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쵸? 다시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랍니다. 동의되세요? 왜 마이너스를 2번 곱하면 플러스입니까? 마마는 뿌리니까? 한 번도 고민해 본 적 없어요? 왜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일까? 선생님들이 이러면, 야,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가다 반대 방향으로 갔다가 반대 방향으로 하면 같은 방향이지? 그러니까 플러스. 네, 끄떡끄떡 했어요. 근데 그거야, 우리가 반박할 말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랬죠. 자, 왜 마이너스 2개를 곱하면 플러스일까요? 여기서부터 볼게요. 1이라고 하는 것을 도형에서 볼게요. 1,0이죠. 복수 평면에서 보면. 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잖아요. 맞죠? 몇 도 회전하라는 소리예요? 이거 180도 회전하라는 소리예요. 이 점을 180도 회전을 했고, 또 180도 회전을 더 하니까, 1이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곱한다는 것은요, 마이너스 1을 곱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180도 회전이라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i를 곱한다는 것은요, 90도 회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되게 재미난 걸 보여드릴게요. x제곱은 i를 해볼게요. 제곱을 했는데 i가 나와요? 저는 이거 암산으로 봅니다. 제곱을 했는데 i가 나온다? 그때 뭔 짓 하는 줄 아십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i 지랄하고 자빠진 겁니다. 이거는 하나도 몰라서 이 소리 쓰는 거예요. i가 루트 안에 들어가요? i 자체도 지금 헷갈려 뒤지겠는데 거기가 루트 안에 들어가요? 존재할 수 없는 수식이에요. 그럼 식으로는 맞잖아요. 이거 떠들어 주려면 뒤늦게 어렵습니다. 이걸 설명하려면요, 이 설명을 다 해야 돼요. 이거를 제가 복소 평면으로 생각해 볼게요. 그쵸? 자,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1,0이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정한 각도를 회전하고 일정한 각도를 회전했더니 여기로 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2번을 회전을 했더니 여기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2번 회전해서 일로 가려고 하면 여기 45도예요. 45도 2번 하면 일로 가잖아요. 맞죠? 45도 2번 하면 일로 가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이 x값은 어디냐면 요거 회전한 값, 요거 회전한 값 얘입니다. 이거예요. 요거 정리하면 루트 2분의 1 플러스 i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 플러스 i의 제곱이 그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요. 1 플러스 i의 제곱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1 플러스 i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45도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문제 보면 1 플러스 i 겁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거 45도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자, 제가 1 플러스 i의 제곱을요, 제가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1 플러스 i는요, 1,1이란 얘기인데, 1,1이란 얘기인데, 이 길이는 루트 2잖아요. 1,1까지 가면. 근데 각도는 45도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여기 있는 점으로 바꾸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1 플러스 i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요 놈이 뭐냐면 45도 회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루트 2는 그렇다. 자, 요 놈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제곱하니까 얘는 2는 됐고요. 요 놈은 45도 2번 회전했으니까 요 놈은 i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도 갈 수 있으니까 이것도 답입니다. 밖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x제곱 2개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이 문제는 제가 지금 복소수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거라. 근데 난 사실상 이건 알아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알아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수학을 좀 제대로 배웠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이거 되게 많이 나오죠?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쵸? 이게 왜 많이 나올까요? 2분의 1, 2분의 1, 요점이에요. 이거 60도 회전하라는 소리입니다. 이 수는 60도 회전이에요. 이 수는 60도 회전이라는 수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세제곱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 1 곱하기라고 생각합시다. 요즘 1,0인데 60도를 하나, 둘, 세 번 하게 되면 이건 마이너스 1이네. 끝입니다. 이걸 곱하고 앉아 있으면 바보팅인 거예요. 60도 회전 세 번 하면 180도 아니에요? 60도 세 번 하니까 180도일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 이걸 한번 해볼까요? 이것을 풀으래요. 이것을 풀으래요. x세제곱은 1이라는 방정식을 푸는데, 이 방정식을 하나도, 근해 공식도 하나도 안 쓰고 제가 이 답을 풀어볼게요.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짓을 3번을 돌렸더니 1로 돌아오더래요. 3번을 돌렸더니 1로 돌아. 그럼 360도, 360도, 360도. 3번 하면 1이니까 x는 1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3번에서 1로 돌아오면 120도씩 돌아가면 되잖아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돌아가면 되잖아요. 맞죠? 180도 나오면 되니까. 360도 나오면 되니까 120도. 120도가 얼마입니까?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 뭐겠어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i가 큰 하나입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3번 하도 이렇게도 돌아갈 수 있게 이것도 근일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건 여기잖아요. 이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i도 근입니다. 저는 방정식 하나도 안 쓰고 근 3개를 구해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있죠? 실계수 방정식에서요. 실계수 방정식에서 하나의 허근이 근이면 그것의 켤레도 근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실계수 방정식에서요. 하나가 근이면 켤레도 근이다. 켤레도 근이면 여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놈이 근이면 이놈이 근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하고, 1로 도나 값이 같으니 이놈이 답이면 이놈도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계수 방정에서 하나의 허근이 나오면요. 켤레도 당연히 근입니다. 왜? 이렇게 도는 놈이나 이렇게 도는 거나 똑같이 돌아가는 거니까 이놈이 근이면 이놈도 근이다 해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근데 왜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면, 내가 학생 시절에 진짜 난 루트 안에 마이너스 들어가는 게 왜 안 되는지 전 끝까지 이해를 못 했었어요. 얘기를 안 해주니까. 결론은 무슨 얘기냐? 복소수 i,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것은요, 요 기하적인 회전을 하는 이 문제를 풀 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나머지에선 적용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되셨죠? 그러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가 왜 얘랑 관련이 있느냐면 보세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일단 놓고 봅시다.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든가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그럼 이 각도가 알파 플러스 베타지 않습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요. 그러면 얘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이 각도가요.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회전을 다 일로 놓고 돌릴게요. 요만큼이 알파였다고 칩시다. 요만큼이 알파였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가 이만큼이 베타였다고 칩시다. 그럼 이 각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이제 삼각함수의 식을 쓸게요. 요 점은 뭐가 될 거냐면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가 되죠.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요 점은 뭐가 될 거냐면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여기서 보겠습니다. 얘는 무슨 얘기냐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각도는 알파라는 것과 베타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아까 복소수 뭐라 그랬죠? 회전을 한다는 것은 복소수를 곱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회전을 한다는 것은.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점을 요 베타만큼을 회전을 시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베타만큼 회전을 시켰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점을 자 이제 대수로 바꿉니다. 대수로 바꾸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코사인 알파 플러스 사인 알파의 i다라고 쓰셔야 돼요. 맞죠? x좌표는 그냥 그대로 쓸 거고요. y좌표 뒤에는 i를 붙여야 복소평면의 개념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요만큼의 각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베타만큼의 이 수를 곱하면 이만큼을 곱하면 이 수가 뭡니까?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그 숫자로 말하면 플러스 i가 될 건데 이 수를 곱하면은 이 점이 베타만큼을 회전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를 곱하면 이 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요.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베타의 i를 곱하면 이 점을 베타만큼 회전한다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겠어요? 자, 보세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해서 알파, 베타 요렇게 생겨 먹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점을 베타만큼 회전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을 그럼 이 식을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베타만큼 이 수식만큼을 곱해주면 이 점이 베타만큼을 이어서 회전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요게 일단 복소평면으로 보는 이것에 대한 증명법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정리하면 X좌표, Y좌표가 나올 거예요. 자, 곱하겠습니다. 자, X좌표, Y좌표입니다. 이게 전부 X좌표, Y좌표예요. 자, 그러면 얘랑 곱합니다.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랑 정리하면 i가 생기고 얘랑 곱하면 i가 생기니까 이것은 y좌표가 될 거예요. 맞죠? i가 있는 거는 y좌표니까. 그러면 x좌표는 i가 없는 애들이거나 얘랑 둘을 곱했을 때 x좌표가 생기게 되죠.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랑 곱하면 부호가 뭐로 바뀝니다?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i가 두 개니까.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빨리 할게요. 얘랑을 갖다가 곱했을 때요. 자, 이건 A, B고 얘는 C, D라는 점입니다. 두 개를 곱했다는 얘기는 이 점을 이만큼 회전을 시켰다라는 각도만큼 회전시켰다는 얘기가 돼요. 자, 회전을 시켰을 때 X좌표는요, 얘랑 곱한 애랑 얘랑 곱한 애일 수밖에 없어요. I가 생기면 Y좌표니까.
그러면 얘는 AC하고 여기 할 때 I가 두 개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자, 보세요.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했는데 Y끼리 곱할 때는 I가 두 개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요게 새로운 X좌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I가 있는 애들은 어떻게 생기느냐면요. 얘랑이 되면 I가 생기겠죠. I가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I가 있는 애들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 다음에 얘랑을 할 겁니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고 여기에 I가 붙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얘가 뭐냐면요. 요렇게 되는 겁니다. 더했을 때, 회전했을 때의 X좌표, 회전했을 때의 Y좌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식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요식을 정리하면 X좌표는 얘라고요. Y좌표는 얘라고요. 자, 제가 정리할게요. Y좌표는요, 보세요. 곱할 때 Y좌표랑 X좌표랑 Y좌표가 돼요, Y가 돼요. 그래서 사인은요, X좌표랑 Y좌표랑 X좌표랑 Y좌표랑 X좌표랑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사인, 코사인이 왔다 갔다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Y좌표랑 X좌표랑 X좌표랑 그 다음에 Y랑 X랑 Y랑을 곱한 게 돼요. 사인은 Y고 코사인은 X잖아요. 그죠? Y랑 X랑 Y랑 서로 크로스 돼야 됩니다. Y좌표는요, I가 없는 애랑 있는 애랑 없는 애랑 곱해야 돼요. 그럼 X랑 Y랑 X랑을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인은 Y좌표는 I가 있는 놈은 이렇게 돼요. X, Y, X가 왔다 갔다 합니다. 코사인 볼게요. 자, 이거 두 개를 생각하셔야 돼요. 얘랑을 곱했을 때 X좌표는 X끼리 하거나 Y끼리 곱해야 돼요. 그때 Y끼리 곱할 때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얘는 자, X끼리 곱하고요. Y끼리 곱하는데 부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면 I랑 곱해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여러분 빈칸에다가요. 어디 빈 노트 같은 데다가요. 빈 노트 같은데요. 이걸 본인들이 한번 써보세요. 이거 하도 잘 못 외워가지고 이거 잘 못 외워. 자, 좀 이따가 제가 여러분 빈칸에다 쓰라고 할 거예요. 한 번만 더 하고 제가 쓰라고 할 겁니다.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야구 좋아하나? 야구 사인은 복잡하죠? 사인은 복잡해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사인은요,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복잡해집니다. 사인은 복잡해요. 외우기 좋으라고 별 지랄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코사인은요, 코코코코코, 별 지랄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코사인은 코코로 시작해요. 코코. 자, 부호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인은 그냥 그대로, 이 부호를 그대로 따라가야 되고, 코사인은 부호가 D가 바뀌어야 돼요. 외우라고 별지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만 더 외웁시다. 여기가, 이제, 자, 여기까지가 원리예요. 자, 이제부터 공식 외울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도 마이너스예요.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도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예요. 자, 사인은 시키는 대로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사인은 시키는 대로 따라야 되니까 플러스면 플러스로,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로. 외우기 좋으라고 별 지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코사인은요, 코코코코 하면서 뒤에 부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면 이쪽은 플러스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깨끗이 지워놓겠습니다. 빈칸에다가요. 빈칸에다가 외워졌나 한번 쓰셔야 돼요. 제가 쓰는 거를 갖다 따라서 쓰세요.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 써보세요. 다시요.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써보세요. 코코코코코코코코. 사인 75도 나오면 어떡하실 겁니까? 45 더하기 32죠. 맞죠? 이렇게 되잖아요. 자, 공식 써보세요. 사인 어떻게 되더라?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부호 잘 보세요. 이 공식으로 인해서 사인 75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심하죠? 이렇게 해봅시다. 원래 이렇게 안 합니다. 심심해서 하는 겁니다. 사인의 덧셈 정리로 해 가능하잖아요. 맞잖아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모르면. 공식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면 이 공식이라도 알면 되잖아요. 사인 2분의 파이 얼마입니까? 1이죠. 코사인 2분의 파이 얼마입니까? 0이죠. 모르면 이거라도.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되시겠어요? 사인 코사인의 플러스 마이너스 되시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 하나가 남았습니다. 탄젠트요. 자, 한 번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죠? 사인은 복잡합니다.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이고요. 각도를 외울 때는 알파, 베타의 순서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거 잘못하면 되게 헷갈려요. 알파, 베타의 순서로 씁니다. 알파, 베타의 순서로 씁니다.
이거 쓸 때 알파, 베타 순서에 맞춰서 공식을 외워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자, 코코코코라고 했어요. 순서는 알파, 베타 이 순서로 갑니다. 부호가 반대로 가야 돼요.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탄젠트를 외우겠습니다. 탄젠트는요,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요. 그렇죠? 요게 탄젠트예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이걸 다 써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좀 길잖아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요. 분자분모를 갖다 좀 바꿀게요. 요 놈으로 분자분모를 나눠줍니다. 원리는 딱 하나예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분자분모를 나눈다예요. 자, 나누겠습니다. 이거로 나누면 이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1이 되겠죠? 1이 되겠죠? 당연히, 그쵸? 근데 여기가 백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백이겠죠. 여러분 탄젠트 공식 외우실 때 잘 보세요. 코사인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탄젠트에도 분모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코사인이 마이너스였으니까 가운데가,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로 얘를 나누면, 자, 이거분의 이건데 이거분의 이것이 탄젠트 알파고 이거분의 이것이 탄젠트 베타니까, 그래서 여기는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요 소리예요. 그쵸? 처음에 원리만 이렇게 해놓고 나중엔 다 외우는 거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나누겠습니다. 그럼 얘랑 얘랑 나오는데 코사인 알파분의 코사인 알파는 코사인 베타분의 코사인 베타는 1이잖아요. 그쵸? 그럼 얘분의 얘는 뭐가 되겠어요? 탄젠트 알파네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인의 자리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됩니다. 자, 코사인의 자리에서는 마이너스고요. 사인의 자리에서는 플러스가 됐겠죠. 사인 자리니까, 왜?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코사인이 마이너스였으니까 가운데가 마이너스고요. 사인이 플러스니까 여기다 플러스였던 거예요. 자, 그럼 이거분의 이거라고 해서 코사인 알파가 약분되고요.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니까 이것은 탄젠트 베타다. 요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탄젠트 공식을 기억할 때 이렇게 봅시다.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1하고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 게 코사인 자리라 마이너스, 사인 자리라 여기가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두 개를 곱한 게 되고요. 여기 두 개는 탄젠트를 더한 값이 되는데, 내가 이걸 외우라고 하면서 지금 좀 전에 뭐라고 그러니, 이거는 곱한 값이 되고요. 이것은 더한 값이 되겠죠? 그럼 이거 뭐로 문제 내기 되게 좋죠? 두 근의 합이 얼마입니까? 2. 두 근의 곱이 얼마입니까? 5. 그래서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런 거 문제 내기 좋잖아요. 자, 그러면 밑에가 곱이고요. 위가 합이니까 나중에 이게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합과 곱의 관계, 이렇게 해서 응용 문제 내기 좋겠다. 이렇게 기억을 하나 해두셔도 좋아요. 공식 다 외워지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하게 탄젠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다라고 하면, 탄젠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면 1 마이너스가 아니겠죠? 코사인은 부호가 바뀔 테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요.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가 될 거고요. 분의 여기가 탄젠트 알파, 아까가 플러스였는데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가 됐겠죠. 당연히 가운데 부호가 바뀔 거 아니에요. 코사인과 사인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으니까.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서 응용을 하나 합시다. 이 문제는 응용을 겁나게 많이 하는데 왜 많이 할까요? 탄젠트가 갖고 있는 도형에서의 의미가 뭡니까? 기울기란 뜻이죠. 기울기란 뜻입니다.
어떤 직선이 두 개가 있었어요. 어떤 직선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이 사이가가 세타라고 할게요. 요 각을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요것을 베타라고 해야 돼. 이 세타는 뭐가 됩니다. 얘 빼기 얘가 얘죠. 이 세타랑 똑같잖아요. 왜 삼각형이 이렇게 했을 때, 옛날에 고등학교 1학년 문제가 수능에 나왔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도형의 방정식이 수능에 직접 나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일 어려운 게 도형이었는데 각도 문제 굉장히 어렵게 하면 되게 어렵다라고 느끼거든요. 근데 내가 각도 문제 질문하라고 그러면 제가 답변을 딱 하려 오른손을 든다, 맞발을 깐다 그러면서 외곽 그래요. 근데 각도에서 외곽이라는 게 뭐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요.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다가 외곽이에요. 왜 그럴까요? 얘랑 더하면 3개 더하면 180. 얘랑 더하면 3개 더하면 180. 얘랑 더해도 180. 근데 얘는 공통이니까 얘랑 더한 건 당연히 얘랑 같습니다. 맞죠? 그러면 얘랑 더한 건 당연히 얘랑 같습니다. 외곽을 딱 따져보면. 맞잖아요. 그러면 얘 빼기 얘는 얘가 되는 거죠. 맞죠? 탄젠트 알파가 뭡니까? 이것의 기울기요. 탄젠트 베타가 뭡니까? 이것의 기울기요. 그럼 탄젠트 세타가 뭡니까? 이것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돼서 이 공식이 들어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되게 많이 써먹습니다. 이건 뭐 천천히 응용을 시키긴 할 건데요. 일단, 자, 공식이 일단 이렇게 돼요. 근데 이 공식을 제가 요거는 이따가 하나하나 좀 시간을 드리고요. 풀어보라고 할게요. 이거 그냥 대충 공사하고 넘어가면. 그런데, 이따 문제를 풀어본다 하더라도, 그럼 언제 써먹느냐는 말입니다. 언제 써먹냐면, 자, 공식을 외우는 거 이따 좀 이따 연습을 노가다를 할게요.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언제 써먹냐의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서 153쪽, 152쪽, 153쪽 뭐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바풀 개념 이렇게 5번 문제 같은 거 볼게요. 직사각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사각형이 3개로 갈라진대요. 직사각형이 정사각형 3개로 갈라진다.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 걷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 걷습니다. 이게 알파고요. 이게 베타랍니다. 얘는 언제 쓰냐면요. 이렇게 보세요. 각이 잘라지면은요. 각이 잘라지면 다 삼각함수에 덧선 정리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뭐 되게 쉽게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요. 마플 개념 이렇게 6번으로 가볼게요. 1.5m 되는 애가 있었대요. 건물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얘가 이렇게 쳐다봤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랍니다. 여기서 이렇게 봤더니 여기가 세타랍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뭐 이렇게 놓고 여기는 뭐 당연히 수직으로 갈 수는 있겠죠. 여기서 언제 쓰냐면요. 각도가 갈라졌죠. 각도가 갈라지면 다 요 덧셈 정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도가 갈라지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알파, 이게 베타 이렇게 놓습니다. 세타는 뭡니까?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죠. 그래서 탄젠트로 볼 수도 있고, 근데 여기는 이 문제는 사인으로 풀어야 되냐, 코사인으로 풀어야 되냐, 탄젠트로 풀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아무거나 푸셔도 됩니다. 근데 준게 편하면 준게 편한 대로 쓰면 돼요. 얘가 탄젠트 세타가 7분의 1이다 문제를 이렇게 줬단 말이죠. 그러면 탄젠트의 식을 쓰시면 돼요.
탄젠트 세타라는데 탄젠트 세타 갖고 모는 게 아니에요. 탄젠트 세타를 뭐로 바꾸면 알파 빼기 베타로 바꾸는 거예요. 즉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가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꿔놓는 겁니다. 탄젠트 베타는 뭡니다? 여기가 1일 테니까 5분의 1이네요. 그럼 탄젠트 알파 값만 구하면 되잖아요. 이 값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다 이거 아까 바꿔가지고 탄젠트 알파를 미지수로 놓고 때리면 알파 값이 나오는 거예요. 탄젠트 알파가. 그러니까 일단 각이 잘라지잖아요. 각이 잘라지면 몽땅 다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쓰는 거다. 일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원리 설명은 공식 설명은 대충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실 때 요게 공식 외우는 게 은근히 만만치가 않아요. 요거 되게 귀찮은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일단 노가다를 하고 가도록 합시다. 좀 쉬었다가 할게요.